네, 글로벌 해외 이슈와 트렌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생생 글로벌 순서입니다. 오늘은 디렉션 홍콩법인의 오기석 이사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디렉션 ETF 오기석입니다. 네, 스튜디오에서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오기석 이사님을 직접 외시고 또 이야기를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금 벌써 2월 중순이 됐습니다. 1월 시장이 지나가고 2월 중순이 됐는데 사실 1월 시장은 우려했던 것보다는 잘 갔습니다. 네. 미국 시장도 글로벌 시장도 잘 올라왔었는데 2월 시장이 문제거든요. 저희가 2월 어떻게 좀 보내야 되는지 혹시 이정표가 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시장에서 제일 크게 주목하고 있는 건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해결 문제인데요. 이제 협상 기한까지 한 2주 반 정도 남았는데 아직은 이렇다 할 방향성을 확실히 잡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투자자들이 좀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실제로 최근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리포트들 보더라도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 할 거 없이 워낙 현금 보유량을 좀 많이 늘려가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은 전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드가 제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약 2주 전 이제 언론 연설에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 인내심을 가지겠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시장은 이를 확실한 경제 성장 그리고 혹은 인플레이션 상승 추세가 확인되고 난 뒤에 다시 금리 인상을 실시를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올해 하지 않을 확률을 약 97% 정도까지 네. 보고 있는데요. 네. 더군다나 금리 인하를 할 확률이 있다는 것도 한 20% 가까운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베팅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지난 3년간 가져왔었던 금리 인상을 기반으로 한 트레이딩 아이디어를 한번 탈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갑자기 이렇게 투자 환경이 변화된 것 같습니다. 네. 지난 3년간의 이 금리 인상 트레이딩에서 조금 벗어나야 될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인도, 호주, 유럽 모두 다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 기조로 좀 가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에 맞춰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제공을 받아야 될 텐데 사실 금리가 좀 인하되거나 동결된다고 할지라도 미국의 국채 10년물 금리가 따라서 인하된다고 좀 볼 수는 없잖아요. 네. 좀 변동성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중장기 국채 금리, 미국뿐만 아니라 네. 다른 나라 같은 경우도 채권 금리 결정은 이제 기준금리 이외에도 이제 미래 경제 성장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 기대감 같은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미국을 예로 들자면 페드 기준 금리 그리고 미래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낮은 이제 변수들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금리 인상 혹은 인하의 채권 금리 변동에 주된 요인이 되는 건 인플레이션 기대값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값 같은 경우는 글로벌 국제 유가가 어느 정도 상당한 프록시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를 좀 많이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혹시 보실 수도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지금 나가고 있네요. 네,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하고 원유 선물 차트 거의 과거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네. 어느 정도 상당한 수준의 유사성을 보이고 움직이는 것을 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 유가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그렇게 우호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미국채 금리도 현재 수준에서 등락을 조금씩 반복할 정도로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이 원유 가격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심했잖아요. 지금 네. 표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다시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한데 이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따라서 좀 변동성이 심해질 거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원유 선물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팩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원유에 대해서 긍정적인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 그렇죠. 하나가 싫어하죠. 있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속적으로 생산이 증가하는 셰일 오일 가스 네. 같은 경우도 이제 가격 하락에 압박이 될 수가 있고 오펙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카르텔은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카타르 등과 같은 일부 회원국들이 탈퇴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과거와 같은 헤게모니를 유지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다면 네. 유가가 크게 상승할 확률은 올해는 좀 힘들다라고 본다면 채권 금리도 역시 이제 크게 상승하는 것보다는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네. 아니면 횡보하는 정도에서 그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유가
물가도 현재 수준에서 크게 상승을 하진 않을 것 같고 이에 따라서 미국의 국채금리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더 올라갈 가능성은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네.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전략을 좀 짜면 좋을까요? 네, 오늘은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봤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금리 인상이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춘다라고 하면은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가 달러 약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과거 한 2년간 달러 강세를 이끌어왔던 가장 큰 배경이 이제 금리 인상이었는데요. 네. 달러 약세가 된다면 뭐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피해를 봤었던 금 혹은 금 광업주들이 다시 한번 재주목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는 뭐 이머징 마켓 통화의 강세라고 다시 표현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이머징 마켓 주식 같은 경우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부동산 리츠 같은 경우도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이요? 네. 금리 인상이 현재 수준에서 멈춘다면 부동산 주식이나 혹은 다른 고배당 자산군에 대한 이제 관심이 다시 늘어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있는 홍콩의 부동산 같은 경우도 작년 8월부터 많은 낙폭을 기록을 했는데 네. 올 1월 중순 들어서 제롬 파월 의장 발언 이후에 다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확실히 활발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미국의 부동산 리츠 주식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최근에 기록을 하면서 최근 지난 한 6개월 동안 있었던 시장의 변동성과는 동떨어진 그런 이제 안전자산, 상승자산의 모습을 좀 보여주었던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 프로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셨을 때 홍콩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또 저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군요. 네, 고점 네. 대비 한 10% 빠진 후에는 확실히 네. 저가 매수 수요가 살아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저가 매수로 인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예전에 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또 이걸 투자 아이디어로 삼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금리 인하 시기에 저희가 투자 아이디어로 삼을 만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금광업주 또 이머징 마켓 혹은 부동산 리츠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디렉션 홍콩법인의 오기석 이사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